안녕하세요. 경일게임 아카데미 기획반을 다니고 있는 현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아모르게임즈의 평점 순위 15위에 올라있는 풍선타워 디펜스 5에 대한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풍선타워 디펜스, 이 게임이 왜 인기가 있을까? 스토리부터 살피고 가자면 원숭이들이 서식하는 사원에 무궁무진한 풍선의 침입으로 통제가 불가능해졌는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원숭이들은 풍선이 이동하는 곳곳에 공격이 가능한 터렛을 건설하기로 결심한다. 풍선을 막는다. 참신한 느낌이 드네요. 플레이 버튼 누르면 대기 마을이 나오는데 아기자기한 2D 그래픽이네요.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프리미엄 상점 캐시 상점이에요. 스페셜 상점에 사용되는 달러랑 게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아이템을 팔고 있는데 이 게임은 다른 디펜스 게임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아서 굳이 캐시 아이템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캐시 아이템을 사용하면 빠른 랭크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스페셜 빌딩, 달러를 구입하는 건물들인데 쭉 살펴보면 타워들을 강화시켜주는 건물이에요. 여기 보시면 포탄 강화 건물이고 압정 강화 건물, 다트 강화 건물, 이렇게 여러 타워들 강화시켜주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스페셜 에이전트. 스페셜 에이전트는 게임 플레이 도중에 도움을 주는 일종의 필살기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데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두 개를 사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랭크라는 게 있는데 다른 디펜스 게임과 달리 돈만 있으면 타워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랭크는 일종의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랭크가 오를수록 타워의 업그레이드, 게임의 모드, 트랙의 종류로 크게 세 가지의 혜택을 얻습니다. 랭크는 이 게임이 인기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디펜스 게임에 레벨업이라는 메카닉스를 적용시켜서 성장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타워는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타워의 현황, 업그레이드 수치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타워의 종류는 총 18종류, 타워별로 경험치가 존재하고 4단계 업그레이드는 요구하는 랭크 수치에 도달해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타워별로 2개의 테크트리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테크는 타워 자체의 성능을 우선시한 테크, 기본적인 데미지가 강해요. 안 그런 타워도 몇 개 있긴 한데 대부분 첫 번째가 강하더라고요. 두 번째 테크는 기본 타워의 성능은 첫 번째 테크보다 부족하지만 각 타워만의 고유한 능력, 스킬이 있어요. 간단하게 분류하자면 첫 번째 테크는 강력한 적을 상대로 유리하고 두 번째 테크는 다소 약한 적을 상대로 유리합니다. 전략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개인적으로 다른 디펜스 게임과 같이 그저 타워만 설치해서 지켜보는 게 아닌 스킬 사용을 통해 유동적으로 플레이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은 게임 선택창이 나오는데 새 게임, 로드 게임, 데일리, 챌린저, 그리고 스페셜 미션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로드 게임은 말 그대로 세이브 파일로 로드를 하는 것이고 데일리 챌린저는 1일 미션이에요. 매일 달라지는 1일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보상으로 달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셜 미션은 정해진 미션을 클리어하면 보상을 받아요. 그 보상 역시 달러고 스페셜 상점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새 게임을 누르면은 트랙을 선택할 수 있는데 트랙마다 이렇게 난이도가 표기되어 있어서 본인이 이 게임을 어느 정도 잘 하는 것 같다 하는 분들은 여러가지 트랙으로 플레이 해보는 것도 게임을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렉이 많이 걸리네요. 이런 식으로 난이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본 트랙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임 난이도는 이지, 미디움, 하드 총 3가지가 있고요. 이지는 전체적인 가격, 즉 타워 구입이나 업그레이드 비용이 노말을 기준으로 20% 싸고 하드는 20%가 비쌉니다. 디플레이션 모드는 5만원으로 최대한 오래 살아남는 모드인데 플레이 도중 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재앙 모드는 한번 시작하면 라운드가 자동으로 넘겨지는 대기시간이 없는 모드인데요.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주는 보너스 머니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샌드박스 모드는 테스트 모드로 효율적인 타워 배치나 타워 간의 능력, 데미지 같은 것을 테스트해보는 공간입니다. 들어가서 게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타워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캐릭터를 한번 보자면 귀엽고 아기자기한 원숭이, 전체적으로 동글동글해요. 풍선의 종류는 11가지, 그리고 열기구의 종류는 3가지로 각각의 풍선마다 고유의 특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풍선이 있는데 1번에서 5번 풍선은 속도 차이만 나고 6번부터는 특성이 존재해요. 이렇게 속도 차이가 존재하고 6번부터는 속도는 그저 그렇지만은 특성이 존재합니다. 6번 풍선은 속도는 일반이지만 폭발류에 터지지 않아요. 이런 폭발류에 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터지게 되면 5번 풍선이 2개가 튀쳐나와요. 그리고 7번 풍선은 얼음 공격이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얼음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건 역시 터지면은 5번 풍선이 2개가 튀쳐나오고, 8번 풍선은 폭발류에만 터지고 다른 풍선이 터지지 않아요. 방탄이죠. 이렇게 8번 풍선이 터지면은 6번 풍선이 2개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풍선은 터지게 되면 하위 풍선이 계속 나타나는데, 다음으로 재생 풍선. 이 풍선은 한번 터지면 1초 뒤에 다시 재생을 해요. 얼음 풍선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위장 풍선으로 디텍터 기능이 없는 타워는 때릴 수가 없습니다. 디텍터 기능은 닌자 타워나 여기 보이는 원숭이 마을, 그리고 각종 타워의 업그레이드 단계에 많이 존재합니다. 자체적으로 디텍터 기능이 있어요. 열기구는 모든 상태 이상의 면역이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상태 이상은 얼음이나 풀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열기구는 다른 풍선과 달리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안 죽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타격할수록 점점 찌그러지는 이펙트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펙트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각 타워는 80%의 가격으로 다시 팔 수가 있어요. 풀타워가 270원, 대팔 때는 215원이죠. 그리고 각 타워별로 축적하는 경험치가 있어요. 이 축적하는 경험치바와 터트린 풍선의 수를 기록하는 컵 카운트가 있어요. 14개를 터트리네요. 가장 중요한 거, 타워별로 공격 우선순위를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퍼스트는 제일 앞서가는 풍선, 라스트는 제일 뒤에 있는 풍선, 클로즈는 가장 약해 보이는 풍선, 스트롱은 가장 강해 보이는 풍선. 이런 식으로 타워 배치만 하고 지켜보는 게 아닌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다른 디펜스 게임과 차이가 느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앞정이랑 파인애플이 보이는데, 내 타워들이 적들을 많이 놓쳤다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은 어이없이 라이프를 잃지 않아도 되죠. 가격도 30원이라서 부담이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플레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홈 버튼 누르면 메인 화면을 나갈 수 있어요. 자, 이지 모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캐시 아이템은 캐시가 없으니 넘어가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 화살표로 풍선의 진입 방향을 알려주는 표시가 있습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2배속으로 진행을 할게요. 풍선이 터지는 소리가 굉장히 타격감이 좋아요. 자, 업그레이드. 조작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원하는 타워를 클릭해서 설치를 하고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보너스 머니가 들어오고요. 보너스 머니 100원이 들어왔네요. 트랙을 한번 클릭하면 표시창이 뜨는데 이게 현재 라운드의 표시 4라운드죠. 이거는 최종 라운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드는 이지 모드, RB는 이 라운드에서 가격해야 할 타격수를 표시하는데, 예를 들어 2대를 맞춰야 터진 파란 풍선 10개가 있다. 그럼 RB는 20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랭크 경험치입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지더라도 다시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이없이 저도 허무한 게 좀 덜해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자, 이제 중반부 영상인데 50라운드예요 하나만 깨면은 게임이 끝이 나게 돼요. 자,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펙트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거는 바나나 농장으로 풍선을 킬을 할 때마다 바나나가 쏟아져 나오죠. 이렇게 50라운드가 지나면 게임이 끝이 나는데, 선택에 따라서 여기서 끝낼 수도 있고 프리모드를 선택해서 이어서 플레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프리모드는 라운드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 대신 저장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풍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상당히 시끄러워요. 여기 보시면 스킬이 있죠. 다음 라운드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는 20초 동안 풍선을 터뜨리고 소환수 영상, 얘는 한 방에 다 터뜨리는 핵이에요. 이런 다양한 스킬들. 자, 이제 게임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데 100라운드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렉이 너무 심해져서 플레이하는데 어려움이 굉장히 커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게임에 진행하는데 너무 끊김이 많아서 이 타워가 이 게임에서 가장 좋은 원숭이 신의 타원이라고 사기입니다. 라운드 되면 RD가 60만 정도 가죠. 이 게임의 유일한 단점이 이렇게 끊기는 렉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 게임의 핵심 컨텐츠는 다양한 능력을 가진 원숭이 타워들을 이용하여 풍선들을 막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지 모드라 너무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건 제가 잘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임이 탑티어에 오를 만큼 인기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이 랭크 시스템, 그리고 타워의 화려한 이펙트와 스킬, 플레이에 도움을 주는 컨텐츠, 공격 우선 순위나 업전 같은 소드구드, 세이브 기능, 스페셜 에이전트. 스페셜 에이전트 사용하는 모습 안 보여드렸는데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걸 안 써봤거든요.
보이지가 않네요. 이거. 효과가 없네요. 일단 뭐 다른 디펜스에 비해서 지루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디펜스는 후반 붙을 때는 되게 졸리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처음 할 때는 졸렸는데 그때는 이 스킬이란 거를 몰랐기 때문에 랭크가 낮기도 했고 스킬을 가집니다. 네, 이상으로 풍선타워 디펜스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